자, 우리는 이제 중학교 때 지수법칙. 칙이라는 걸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이제 이런 걸 배운 적이 있거든요. 지수법칙을. 이 지수법칙을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해보면 이제 이런 겁니다. A와 B는 양수이고요. 그 다음에 M과 N은 자연수, 양의 정수라고 하죠. 자연수일 때 다음 5가지의 지수법칙이 성립함이 이제 중학교 때 배웠어요. 1번은 A의 M승 곱하기 A의 N제곱근 N제곱은 A의 M 플러스 N입니다. 이런 거 다 배웠었죠. 그쵸? 그치? 아이고 피곤해. 오늘 어디 있다 왔어? 어제 저희 태권도 시험 봐가지고. 태권도를 다녀? 학교에서? 나도 군대에서 땄는데 이거 따면 2박 3일 휴가 준다 그래가지고 별걸 다 했어요. 군대에서. 오빠 곧 군대 간댔나? 네. 갔어? 월요일에 내일 모레. 면회 한번 꼭 가져. 알았지? 오지 말라. 아니야, 지금은 밖에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그 안에 있으면 누구라도 와주면 좋아. 나는 군생활 2년 동안 딱 한 번 면회를 왔거든. 우리 부모님이 딱 한 번. 너무 좋더라고. 나도 되게 멀리, 집에서 되게 먼 데서 근무를 하니까 오는데 막 차 타고 막 엄마 아빠가 막 왕복 막 8시간 막 이렇게 가야 되니까 오는데 4시간 가는데 4시간인데 근데 한 번 왔는데 또 오라고 하고 싶어. 또 왔으면 좋겠어. 부대마다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부모님이 오시면 당일날 외출을 시켜줬어. 밖에 나가서 밖에 있는 밥을 막 사 먹을 수 있는 거야. 너무 좋은 거야. 그니까 진짜 밖에 나가서 아침에 나가서 5시쯤 들어오는데 3끼를 먹고 와. 아침에 나가서 5시에 들어와야 되는데 진짜 나가자마자 밥 먹고 나가서 밥 먹고 좀 얘기하다 또 밥 먹고 또 얘기하다 배가 막 미어 터질 것 같은데 그냥 계속 먹는 거야. 한번 가야 돼. 계급이 낮을 땐 갈수록 고마워할 거야. 계급이 높을 땐 사실 별로 필요가 없어. 왜냐면 이제 휴가가 많거든. 휴가 나오면 되니까. 근데 이등병 때는 서러워. 이등병 때는 진짜 나는 아직도 기억나네. 2010년 내가 군대를 좀 늦게 갔어. 나이에 비해 늦게 갔는데 2010년 2월 1일 날 내가 군대를 갔거든. 2010년 2월 1일 잊을 수 없어. 2010년 2월 1일 날 군대를 갔는데 그날이 무슨 날이었냐면 소녀시대의 O라는 노래가 발표된 날이야. 소녀시대의 O라는 노래가 발표가 돼서 근데 훈련소가 5주거든. 훈련소라는 건 부대로 가기 전에 기초적인 군인이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을 5주 동안 해. 근데 그 5주 동안은 TV도 못 봐. 매점도 못 가. TV라는 게 없어. 그냥 생활관에. 매점도 못 가. 그냥 빡빡머리로 그냥 시키는 것만 하는 거야. 맨날 청소만 하고 맨날 훈련만 받아. 맨날 하루하루. 엄청 힘들어. 사격만 한 5번 하러 가고. 사격이 유일하게 제일 재밌는 훈련이야. 사격 짱 재밌거든. 사격이랑 수류탄도 한번 던져. 수류탄이 짱 재밌어요. 수류탄 진짜 장난 아니거든. 수류탄을 우리는 물에다 던지거든. 물에다 탁 던지잖아. 뭐라고 해? 그치. 물 보라가 이렇게 뭐 엄청 높이. 조교가 시범으로 엄청 깊이 파놓은 땅 속에다 하나를 던져. 멀리 있어. 거기도 엄청 멀리서 구경해야 돼. 가까이 못 가게. 절대 못 가. 그거 던지면 진짜 꽤 거리가 먼데도 지진으로 막 다 느껴져. 수류탄 터지는 게. 그 수류탄이 그 탄 안에 쇠구슬이 한 700개인가 들어있대. 그러니까 그게 터지면서 쇠구슬이 팍. 그러니까 이렇게 막 쇠구슬이 다 막 몸을 뚫고 지나가는 거지. 수류탄을 맞으면. 수류탄은 딱 한 번 던져봤어. 훈련소 때 한 번 던져보고. 총은 진짜 많이 쏴. 군대 가면 총 진짜 많이 쏘는데 사격이 재밌어. 생각보다. 근데 어려워. 생각보다. 남자애들은 이제 인터넷으로 막 그 게임 같은 거 막 하니까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것보다 한 100배는 어려워. 반동이 진짜 크고 소리가 진짜 시끄러워.
그래서 그 사격장 가면 이어 플러그를 하나씩 줘. 그걸 다 끼고 있어야 돼. 안 그러면은 그 이어 플러그 잘못 끼고 있는 애들이 귀에서 삐 소리가 멈추지 않아. 한 일주일 동안. 삐. 그런 거 있잖아. 막 엄청 큰 소리 들으면 귀에 충격 오면 막 이명이라고 하죠. 삐. 이런 소리가 한 일주일 간다고 하더라고. 진짜 커. 사격. 뭔 얘기 하다가? 2월 1일 날 군대를 가서 내가 왜 소녀시대 5를 왜 기억하냐면 그때는 소녀시대가 제일 인기가 많은 그 걸그룹이었으니까 나 군대 갈 때만 해도 신곡이 나오는데 그걸 봐야 되는데 입대를 했네? 근데 딱 5주가 끝나니까 그 노래가 들어갔어. TV에서 더 이상 나오지 않아. 그런 거 있잖아. 그 가요 프로그램 같은데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딱 그래서 소녀시대 5를 TV에서 한 번도 못 봤어.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때. 밖에 있을 때는 걸그룹에 관심도 없었는데 그 군대 안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재밌더라고. 가요 프로그램이 그 MBC에서 하는 거 음악 중심이랑 SBS 인기가요와 KBS에서 하는 거 뭐지? 뮤직뱅크와 M카운트다운 이렇게 4개. 그게 뭐 목요일하고 토요일, 일요일인 거. 그때 목요일, 금요일 하여튼 요일마다 그 시간에는 모든 부대원들이 모든 하던 일을 올스탑. 그거 보는 시간이야. 그거 보는 시간이야. 그래서 대신에 남자 그룹도 나오니까 남자 그룹 나올 때가 이제 화장실도 가고 딴 거 하는 시간이고 걸그룹 나온다 그럼 다시 막 뛰어와서 막 앉아서 보고. 근데 그 당시에 TV에 나오는 모든 걸그룹의 멤버를 다 외웠어 이름을. 지금은 기억도 못 하는데 소녀시대 소녀시대가 인기가 짱이었죠. 그 2009년인가 지 노래 알지? 그 노래가 정말 어디를 가도 그 노래만 나왔어. 전국에. 그거랑 텔미랑 텔미가 2006년인가 나온 노래인데 어딜 가나 막 텔미 막 이러고 있고 오죽하면 나도 따라 추고 막 그랬으니까. 자, 잠 좀 깨라고 얘기 좀 귀담아 들어줘. 잠 좀 깨라고 얘기해 주는 건데. 자, 봅시다. 우리 지수법칙 계속 이어서. 그치? 텔미 얘기하다가 지수법칙 하려니까 되게 하기 싫은데. 자, 중학교 때 배운 거 이제 요거 배웠고요. 두 번째, 군인한테 잘해주세요. 알았죠? 자, 그 얘기 하다가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나눗셈이 문제인데 이제 나눗셈이 중등 과정에서 지수법칙 나눗셈이 이렇게 이제 3가지로 정의가 됐었습니다. 자, 앞에 있는 지수가 뒤에 있는 지수보다 더 클 때, 앞에 있는 지수와 뒤에 있는 지수가 똑같을 때, 이제 앞에 있는 지수가 뒤에 있는 지수보다 작을 때, 이렇게 3개로 나눠져 있었고요. 이건 중학교 교과서에 써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때는 앞에 있는 지수에서 뒤에 있는 지수를 빼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배웠었고요. 두 번째, 앞에 있는 지수와 뒤에 있는 지수가 똑같다는 건 두 숫자 자체가 같은 수라는 얘기죠. 그렇죠? 같은 수끼리 나누면 당연히 1일 거예요. 그렇죠? a분의 a는 x분의 x는 1이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뒤에 있는 숫자가 더 클 때는 뒤에 있는 지수에서 앞에 있는 지수를 뺀 것분의 1 이렇게밖에 못 썼습니다. 자, 왜냐? 무조건 지수의 자연수만 쓸 수 있었기 때문이야. 지수의 0도 못 썼고요. 중학교 과정에서는. 물론 학교 선생님이 뭐 0승은 1이라고 처리하면 돼. 뭐 이렇게 알려줘서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중등 과정에서는 지수에는 무조건 자연수밖에 쓸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 요 단원에서는 지수의 확장이라는 건데 말 그대로 지수의 범위를 이 지수의 자연수만 들어올 수 있었던 이 지수의 범위를 좀 확장시켜 보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지수 법칙은 왜 2개만 쓰고요? 그렇죠? 지수 법칙 마저 좀 써볼게요. 그렇죠? 지수 법칙이 이제 3번이 이런 거였죠. A, B의 전체 n승 이 3번이라고 안 써있는 몰래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 녀석은 A도 n번, B도 n번. 4번이 B분의 A의 n승 이렇게 있으면 B도 n번, A도 n번.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와 5번에 A의 n승에 n번 거듭 제곱하면 A의 mn.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 법칙이고 전부 다 지수가 자연수밖에 안 됐습니다. 알았지?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할 이제 지수의 확장에서는 이런 의문들을 이제 갖기 시작하는 거지. 지수에 과연 정수를 넣어도 될까? 즉 정수라고 하면 자연수와 양의 정수가 자연수니까, 그치? 영과 음의 정수 이렇게 세 부류로 나뉘는데
과연 0과 음의 정수를 넣어도 될까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기존에 우리가 쓰던 수체계 있지. 이건 이렇게 계산을 했던 그 수체계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약속이 돼야 하는 거죠. 오케이? 지수가 자연수일 때 얘를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정수가 된 뒤로부터는 얘를 하면 안 된대. 이러면 안 된다고. 그 전에 쓰던 건 계속 쓸 수 있어야 하고 쓸 수 있으면서 지수에 이제 정수와 0이나 음의 정수가 들어갔을 때도 기존에 쓰던 게 흐트러지지 않게끔 잘 유지가 되게끔 만들어주면 써도 되는 거잖아. 그치? 유지만 잘 된다고 하면 오케이?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기존에 있던 기존 체계에서 를 흐트러뜨리지 않아야 됩니다. 흐트러뜨린다. 몰라. 기존 체계를 유지하자. 자, 이렇게 씁시다. 국어가 부족해가지고. 그렇지.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정수지수. 정수지수인데요. 그럼 과연 이런 애들을 이제 뭐라고 써야 할까? 얘가 만약 존재한다고 하면 이걸 뭐라고 쓰는 게 알맞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그 전에 쓰던 이 1, 2, 3, 4, 5번 지수 법칙을 그대로 적용을 하려고 보니까 그러면 이제 3에 예를 들어 3승 이렇게 있으면 얘를 과연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이렇게 쓰려면 그 전에 쓰던 지수 법칙을 그대로 여기에다 적용을 하려면 이 숫자는 과연 몇이어야 되냐에 대한 생각인 거죠. 우리가 근데 3의 3승에다가 어떤 숫자를 곱했는데 그 숫자가 그대로 유지가 됐네. 그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숫자 중에 3의 3승에다가 무엇을 곱해야 그 숫자가 그대로 유지가 될까? 1이잖아. 그치? 그러면 이 숫자를 1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 전에 쓰던 지수 법칙을 그대로 유지를 할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럼 3의 3승에서 나누기 3의 3승도 그럼 그대로 우리가 얘를 빼기라고 써서 얘가 그럼 3의 0승이니까 똑같은 근데 이제 지수의 나눗셈에서 지수가 똑같을 땐 얘를 1이라고 한다 그랬는데 그럼 3의 0승 1이라고 하면 그 전에 쓰던 지수 법칙을 역시 그대로 사용해도 괜찮겠네 라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수학하는 할아버지들끼리 약속을 해놓은 겁니다. 이걸. 그럼 우리는 A의 0승을 1이라고 약속을 해놓으니까 기존에 쓰던 수체계가 흐트러지지 않고 지수를 0까지 확장할 수 있다더라 라는 생각입니다. 이건 그래서 정의예요. 정의. 이유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약속을 해놓은 겁니다. 자, 대신에 여기서 주의할 건 A가 0일 때는 제외를 해주셔야 합니다. 즉 0의 0승이란 건 존재하지 않는 숫자예요. 즉 얘는 0도 아니고요. 0의 0승은 1도 아닙니다. 마치 분모가 0분의 5 이런 숫자는 아예 없는 숫자잖아. 그치? 이런 것처럼 0의 0승이라는 숫자는 정의되지 않습니다. 알았죠? 자, 두 번째는 그럼 지수에 이제 0까지 됐으니까 음의 정수가 들어가는 즉 3의 마이너스 5승 이런 것들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 얘도 지수 수체계가 흐트러지지 않는 선에서 그대로 쓰려면 즉 여기다가 3에 내가 5승을 이렇게 곱해보니까 내가 쓰던 지수 법칙을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 돼서 이게 3의 0승이고 좀 전에 얘가 1이 된다고 이렇게 정의를 해놨단 말이지. 그치? 근데 우리가 곱해서 그럼 1이 되는 숫자를 역수관계라고 부르잖아. 그치? 그럼 요 녀석이 역수라고 정의를 하면 우리가 쓰던 지수 법칙을 그대로 쓸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인 거죠. 근데 우리가 역수라고 하면 3의 5승에 역수라고 하는 건 요렇게 써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 그치? 요렇게 쓰던지 아니면 뭐 요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요렇게 쓰던지 이렇게 써야 하는 거잖아. 그러면 3의 마이너스 5승이라는 숫자를 이런 숫자로 정의하면 되겠네. 또는 3분의 1에 5승 정도로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해놓는 거죠. 따라서 그럼 어떤 숫자에 마이너스 n승이라 함은 즉 a의 n승분의 1 또는 a분의 1의 n승이라고 하시면 된다는 거죠. 오케이. 마찬가지로 b분의 a의 마이너스 n승이라고 함은 얘는 그럼 a분의 b의 n승입니다.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거죠. 지수의 마이너스는 언제나 역수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알았죠? 지수의 마이너스는 역수관계를 의미하는 거다 라고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버리면
이걸 굳이 나눗셈에서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는 거죠. 나눗셈을 이렇게 누가 더 크네 작네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이 이 자리가 대소관계 m이 크니 n이 크니 상관없이 지수끼리 빼면 됩니다. 지수가 정수일 때는 이렇게 쓰시면 된다라는 거죠. 나머지 3, 4, 5번 지수 법칙은 역시나 그대로 정의가 될 거니까 여기다 다시 한번 써놓고 저기 걸 지울게요. 3번 4번 5번 자, 요렇게 이게 지금 지수가 이제 정수일 때까지의 지수 법칙입니다. 짜잔 짠짠짠 뭐 어렵지 않죠, 그쵸?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것까지만 추가가 된다. A의 0승은 1이고요. 단 A가 0이 아닐 때. 그 다음에 A의 마이너스 N승은 A의 N승분의 1 또는 A분의 1의 N승입니다. 요것만 추가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지수가 유리수일 때. 유리수 지수. 유리수 지수.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주의해야 될 게 밑이 밑. 우리가 그 이렇게 써져 있는 숫자 중에 아래에 있는 걸 밑, 위에 있는 걸 지수라고 부르잖아. 그치? 이 밑이 양수일 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유리수 지수부터는. 자,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 결론적으로 이거부터 얘기할게. 2의 3분의 1승이란 건 정의가 되거든요. 지수에 유리수가 들어가도 됩니다. 유리수라는 건 뭐 분수나 소수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마이너스 2의 3분의 1승이란 걸 얘기를 해보려고 하면 이 마이너스 부호의 처리를 해야 하는데 분명 그 부호의 처리는 지수가 짝수일 때는 양수고 홀수일 땐 음수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었는데 얘는 뭐야? 이거는 짝수 홀수를 판단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닌 거잖아. 그치? 3분의 1이란 건. 그러니까 이 녀석을 마이너스로 할지 플러스로 할지 정할 수 없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숫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맞아요. 사실 이 숫자는 존재해요. 마이너스 2가 이거를 이게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녀석이긴 한데 이제 이런 게 존재하지 않거든요. 이런 숫자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숫자입니다. 이런 숫자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건데 이제 차차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밑이 양수일 때 유리수인 지수를 쓸 수 있을까? 즉 2에 말 그대로 3분의 1이라는 걸 써도 되나? 그리고 써도 된다고 하면 저 숫자는 어떤 숫자인가? 이런 얘기를 또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는 역시나 우리가 쓰던 그 지수 법칙을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숫자에 세제곱을 해봤더니 우리가 쓰던 지수 법칙에선 둘이 곱하는 거니까 2의 1승이고 그 숫자는 2네. 그치? 그럼 얘는 3번 거듭 제곱했더니 몇이 되는 숫자야? 2가 되는 숫자고 양수인 거잖아. 그치? 그럼 얘는 뭐야? 2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녀석이야. 그치? 이해돼? 2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녀석은 우리가 유일하다 그랬잖아. 아까. 그치? 그러니까 얘는 얘랑 같은 숫자라고 하면 되겠다. 2의 세제곱근. 그치? 같은 숫자라고 하면 써도 된다는 거네.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마찬가지야. 이런 것도 3회 3분의 2승 얘도 세제곱을 해보죠. 뭐 이렇게. 그럼 얘를 둘이 곱할 수 있다고 하면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잖아. 그치? 이 9잖아. 9 그치? 그럼 얘는 역시 9의 세제곱근이네. 그치? 9의 세제곱근이네. 세제곱근 9인데 요 숫자는 세제곱근 9라는 건 뭐 3의 제곱이라고 쓸 수도 있는 거니까. 그치? 요 숫자를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 이렇게 써놓으면 지수 법칙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이제 n이 자연수일 때 a의 n분의 1승 이란 녀석은 n제곱근 a랑
같은 숫자 취급을 해주시면 왜? 둘 다 양변에 n번씩 거듭 제곱을 하면 a가 되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 전에 쓰던 지수 법칙이 흐트러지지 않고 그대로 잘 유지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오케이. 마찬가지로 a의 m도 자연수, a의 뭐 n분의 m 이런 애들도 그러니까 n 제곱근 a의 m승 이렇게 써주시면 우리가 그 전까지 쓰던 지수 법칙을 그대로 저기에다 다 적용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단 주의해야 될 건 밑은 반드시 양수여야 한다는 거죠. 되게 많이 하는 실수가 이제 이런 거야. 봐봐.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많이들 실수를 하거든요. 얘를 그럼 지수의 유리수가 쓸 수 있다고 했고 지수 법칙 그대로 적용이 되면 둘이 이렇게 싹 곱해서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3의 3승이고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27이 답이겠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지수가 유리수여야 하니까 이 숫자가 양수로 표현이 돼야 되거든. 마이너스 3의 4승은 얼마예요? 81이죠. 그렇죠? 81은 몇의 4승? 3의 4제곱이니까요. 그럼 얘랑 이 지수끼리 곱해서 이 상태에서 3의 세제곱해서 플러스 27이라고 써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방금 전에 썼던 이런 문제가 간혹 나오거든. 이렇게 써놓고 다음 중 계산이 틀린 곳을 찾으세요. 여기가 틀린 거예요. 알았지? 여기가 틀린 계산입니다. 여기가 음수인 채로 놔두고 얘네들끼리 곱할 수 없습니다. 오케이? 음수인 채로 놔두고. 왜? 우리가 지수 법칙 생각해보면 얘나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치? 둘이 같아야 되는데 이렇게 쓸 수가 없는 상황인 거야 지금. 이렇게 못 쓴다고. 알았지? 왜? 지수가 유리수일 땐 밑은 반드시 양수여야 하니까. 지수가 유리수일 땐 밑이 양수다. 지수가 유리수일 때 밑이 양수다. 이거를 죽었다 깨어나도 까먹으면 안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짜잔, 짜잔, 짠짠짠. 자, 이게 지수가 유리수일 때 지수 법칙이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뾰병. 자연수일 때 이제 이렇게 써놓는 지수 법칙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뾰로롱. 짜잔 짠짠짠짠. 자, 마지막은 지수가 실수일 때인데 지수가 실수일 때인데 역시 그러면 안 되죠. 자, 지수가 유리수일 때 요게 되게 많이 나오거든. 증명해 보라고 나옵니다. PQ가 유리수의 유리수. 그 다음에 밑이 양수일 때 그럼 얘를 이렇게 과연 쓸 수 있을까? 이것도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얘는 이렇게 쓰고 얘는 이렇게 쓰면 이제 요런 성질을 얘가 그냥 지수 법칙이 그대로 만족을 시켰는데 과연 나는 그럼 2의 3분의 1승과 2의 2분의 1승을 가지고 2의 몇 승? 6분의 5승이다. 지수끼리 더해서 이렇게 과연 쓸 수 있냐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게 이제 서술형으로 종종 나옵니다. 다음이 성립함을 증명하세요. 그러니까 지수에서 나올 수 있는 서술형 중에 가장 유력한 후보인 것 같아요. 이거 서술형 쓰기가 좀 어렵거든. 자, 얘를 역시나 증명을 함에 있어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건 이전에 배웠던 성질들하고 정의들만 가지고 써야 돼. 즉 이전에 배웠던 거 뭐야? 유리수 지수 말고 지수가 정수일 때 지수 법칙과 거듭제곱근의 성질과 기타 또 다른 정의들을 이용하여 이 녀석을 증명하세요. 이런 거야. 오케이? 유리수일 때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유리수 계산을 쓰지 않은 채로 지수가 정수일 때와 거듭제곱근의 성질만 이용하여 표현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유리수의 정의 혹시 뭐예요? 유리수의 정의? 유리수 정의 혹시 아세요? 유리수 정의. 0이 아닌 정수분의 정수꼴로 표현 가능한 수가 유리수의 정의입니다. 뭐라고? 0이 아닌 정수분의 정수꼴로 표현 가능한 수를 유리수라고 합니다. 자, 그럼 내가 있잖아. P를 이렇게 놔볼게. n분의 m이라고 놔볼게요. 마찬가지로 Q를 r분의 s라고 놔볼게요. 여기서 n과 r은 자연수라고 놓겠습니다. 그리고 m과 s는 정수라고 놓을게요. 왜? 우리가 어떤 분수를 써놓으면 그 분수의 분모를 무조건 자연수로 맞출 수 있어요. 그렇죠? 왜? 분자를 음수로 맞춰버리면 분모를 어떤 음수도, 음의 정수도
음의 음수로 돼 있는 분수도 분모는 자연수로 표현할 수 있잖아, 무조건. 그치? 그러니까 이제 분모에 들어가는 숫자는 자연수, 분자는 뭐 자연수일지 음수일지 모르니까 정수라고만 해보겠습니다. 자, 요런 채로 A의 P 곱하기 A의 Q승을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서술형이 종종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이 녀석은 A의 P 자리에 N분의 M, A Q 자리에 R분의 S,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렇게 쓸 수 있죠? 적을지 말지 고민이 이제 책에 어디에 써있나 안 써있나를 이제 찾아보는 거죠. 책에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제 써져 있네요. 정수일 때 아닌가? 유리수일 때 써져 있나요? 써져 있네요. 여기 친절하게 다 써져 있어요. 다 써져 있어요. 다 써져 있습니다. 자, 봅시다. 요 녀석이 이제 요 녀석을 우리가 그럼 이제 요 전에 배운 얘를 이제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얘를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죠. n 제곱근 a의 m승 곱하기 r 제곱근 a의 s승, 이렇게. 그럼 거듭 제곱근의 성질에 의하여 이 숫자를 똑같이 맞출 수가 있다 그랬잖아. 그치? 이 숫자는 내가 여기에다 같은 값을 곱하면 얼마든지 변형 가능하니까 nr로 바꾸는 거죠. 그럼 여기는 a의 mr 곱하기 nr 거듭 제곱 a의 ns,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러고 나면 그 거듭 제곱근 성질 첫 번째 성질에 의하여 nr 거듭 제곱으로 묶으면 a의 mr 곱하기가 지수끼리 더하기 ns,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이걸 다시 요 성질에 의하여 a의 nr 분의 mr 플러스 ns,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쵸? 그럼 요 녀석은 예분의 예 따로 예분의 예 따로 쓰면 a의 예분의 예 쓰면 r이 약분돼서 n분의 n 더하기 예분의 예 쓰면 n이 약분돼서 r분의 s, 이렇게 쓰시면 앞에 게 p였고요, 뒤에 게 q였습니다. 이렇게 증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지수가 유리수일 때도 덧셈의 지수끼리 덧셈에 대한 그 밑이 똑같은 곱셈을 지수끼리 더하는 그 지수 법칙이 성립하고 나머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래서 이거 하나만 하고, 이 책에 자세하게 다들 써져 있으니까 16쪽에 보시면 이런 지수 법칙 그 증명들이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좀 조그만한 글씨로 다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잘 확인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와, 내 책이랑 네 책이 좀 다르다. 내 책은 여기 밑에 아무것도 없는데. 포커스 이런 거 안 써있는데 내 책은. 옛날 버전인가 봐. 빠밤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다음 수를 간단히 하여라, 이런 보기 같은 것도 다 풀어보세요. 알았죠? 집에 가서. 자, 지수가 실수일 때 두두두두두두두두. 자, 실수 지수일 때도 유리수 지수일 때와 마찬가지로 부호의 결정 때문에 밑은 반드시 양수여야 합니다. 밑은 반드시 양수여야 하고요. 참고로 증명을 못해요, 얘는. 누구는? 인간은. 고등학생이 아니고 인간은 증명을 못하는 거고요. 대신에 컴퓨터에 딱 때려넣었더니 된대요. 즉 뭐가 되냐? 2의 루트 2승 곱하기 2의 3루트 2승, 이런 걸 이렇게 쓸 수 있답니다. 오케이? 그냥 우리가 쓰던 지수 법칙이 지수에 무리수가 들어오더라도 그대로 그냥 사용해도 된대. 누가? 컴퓨터로 무리수 무한소수 막 끝까지 다 계산해봤더니 다 성립한대요. 알았죠? 왜 되는지 모릅니다. 지수가 실수일 때 그냥 지수 법칙 막 써도 됩니다. 모두 성립한다. 이건 근데 그럼 증명도 못하는 걸 왜 나왔냐면 이게 함수로서의 확장 때문에 그래. 왜 우리가 저 뒤에 가면 이제 이런 함수를 배울 건데, 이 함수의 정의역이 실수 전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려면 여기에 실수를 쓸 수 있다는 게 보장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지수의 실수 다 들어와도 돼. 이걸 그냥 얘기하기 위해서 여기 얘 때문에 지수의 실수가 다 들어와도 됨을 따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다 됩니다. 그냥 이러고 넘어갈 거예요. 증명하라고 누가 물어보지 않아요. 왜? 못하니까요. 왜냐면 그 학교 선생도 못해요. 알았죠? 그런 걸 배운 적이 없어요. 그냥 컴퓨터에 때려봤더니 다 됩니다. 자, 그냥 그 정도입니다. 짜잔, 짠. 복잡한 거듭 제곱근 계산. 나 이런 거 하기 때 진짜 제일 싫어하는 문제예요. 제일 싫어하는 문제입니다. 자, 또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고 여기 좀 어려운 문제들이 좀 나오거든요. 짠. 그러면 우리 책이든 노트든 이거를 한번 좀 풀어볼까? 우리 어디를 풀어보냐면 그 15페이지에 보기 1번, 2번, 그 다음 보기 3번, 4번, 보기 5번까지 직접 손으로 지금 한번 해볼까요? 노트에다 써도 좋고요. 그 책에다 그냥 쓰셔도 됩니다. 한번 직접 좀 해보세요. 자, 한 5분 정도 드릴게요. 5분, 10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짜잔.